어제 이 시간에 P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CPI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CPI가 결국은 해냈고요. 특히 근원 CPI가 해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CPI, 소비자 물가지수 확인을 해봐야겠죠. 헤드라인과 근원의 전달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CPI 적어놨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수치부터 보면요. 전달 대비로는 0.4% 상승하면서 예상치 부합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면서 역시나 예상치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겠지만 11월 수치 대비로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준 게 바로 근원 CPI가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보시면 전달 대비로는 0.2% 상승하면서 예상치 하회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3.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헤드라인 수치 그리고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근원 수치가 되겠는데 헤드라인 수치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근원 CPI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근원 CPI가 한 몫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헤드라인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조금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 부분 걱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변동성이 좀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정말 오래간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하면서 환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CPI를 바라보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두 명의 연준 위원의 발언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톰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도 그러니까 CPI도 물가 상승률이 2%로 향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확인해줬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즉 아직까지는 금리를 조금은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듯한 뉘앙스는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연착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전하다라면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CPI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실 PPI에 이어서 CPI까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본 이유,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반등해서 금리 인하, 동결이 아닌 인상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은 없어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견입니다. 인플레가 다시 둔화됐다는 점에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CPI를 보니 시장이 선반영하기 시작했던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근원 인플레 둔화에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로써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이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걱정에 올해 초부터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주식과 채권 시장이 부담을 덜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선택지가 지금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또 UBS의 의견입니다.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발표되는 지표와 또 트럼프 2기 정책에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도 한 번의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물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UBS는 올해 하반기 50bp 그러니까 25bp씩 두 번 정도가 되겠죠.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CPI가 확실히 제 몫을 톡톡히 해주면서 금리 인상 선택지는 없애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키우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국채금리, 치솟았던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보시면 CPI 발표 이후 크게 떨어지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4.8%를 돌파하면서 5%까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한 번에 4.6%대까지 다시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국채금리보다는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러 정책적인 변수들을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CPI 발표 이후 크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일 대비로는 0.19%가량 내려오면서 109선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서 공포 심리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이 빅스 지수 한때 20까지도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밤 사이에는 16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시장도 지금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내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당연히 시장이 키워야겠죠. 패드워치 확인을 해보면요. 여전히 올해 한 차례, 그러니까 6월에 한 차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PPI와 CPI 발표 이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확실하게 커지는 반면 지금 동결 가능성은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시장 심리가 기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PPI를 사인을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사인이 CPI의 어깨가 무겁다, 정말 잘 해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CPI를 확인해보니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안아줄 테니 이리 와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과연 이번 주 앞으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12월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여러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그 부분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나와줘서 뉴욕 증시가 강세 흐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인 마치겠습니다.